오픈 클라우드 플랫폼 K-PaaS 활용 교육 4일차 과정. K-PaaS 컨테이너 플랫폼 활용. K-PaaS 활용 교육 4일차 학습 목표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K-PaaS 컨테이너 플랫폼 포털 서비스에 접속하여 주요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두 번째, K-PaaS 컨테이너 플랫폼 파이프라인 서비스에 접속하여 주요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세 번째, K-PaaS 컨테이너 플랫폼 소스 컨트롤 서비스에 접속하여 주요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일차 강의는 컨테이너 플랫폼 포털 활용, 컨테이너 플랫폼 파이프라인 활용, 컨테이너 플랫폼 소스 컨트롤 활용. 이렇게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컨테이너 플랫폼 포털 활용. 제1절 컨테이너 플랫폼 포털 소개. 3일차에서는 컨테이너 플랫폼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컨테이너 플랫폼과 함께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테이너 플랫폼 포털입니다. 컨테이너 플랫폼 포털은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컨테이너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웹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명령줄 인터페이스가 아닌 친숙한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컨테이너 플랫폼의 다양한 기능을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2절 컨테이너 플랫폼 포털 기능. 포털에는 여러 기능이 존재합니다. 교재의 표는 포털의 메뉴 기능을 간략히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대시보드와 정보를 모아놓은 글로벌 클러스터 안에 노드와 네임스페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클러스터 메뉴, 디플로이먼트, 파드, 레플리카셋을 관리할 수 있는 워크로드, 그리고 서비스와 인그레스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메뉴, PV와 스토리지 클래스를 관리하는 스토리지 메뉴, 그 밖에도 컨피그 맵, 매니지먼트, 인포 메뉴가 존재합니다. 사용자마다 메뉴별 접근 권한을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포털의 계정 권한은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재의 그림처럼 전체 클러스터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체 관리자와 할당된 클러스터만 관리할 수 있는 클러스터 관리자, 그리고 클러스터 하단의 네임스페이스만 관리할 수 있는 일반 사용자로 나뉘게 됩니다. 이러한 권한 분리를 통해 리소스의 보안을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3절 컨테이너 플랫폼 포털 접속. 이번 절에서는 포털에 접속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컨테이너 플랫폼 포털은 교재에 있는 주소로 접속 가능합니다. 이때 중괄호 안에 호스트 도메인 값은 클러스터 구축 시 키클락 변수 설정에서 정의한 호스트 도메인 값을 입력합니다. 이제 포털에서 로그인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포털 계정은 크게 관리자 계정과 사용자 계정이 있는데 로그인 방법을 각각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관리자 계정 로그인 방법입니다. 관리자 계정 초기 정보는 교재에 보시는 것과 같으며 포털 초기 화면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사용자 계정은 먼저 회원 가입을 해야 합니다. 포털 초기 화면에서 하단의 레지스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등록할 사용자 계정 정보를 입력 후 레지스터 버튼을 클릭하여 컨테이너 플랫폼 포털 회원 가입을 완료합니다. 사용자로 회원 가입을 했더라도 관리자로부터 해당 사용자가 이용할 네임스페이스와 롤을 할당받은 후에 사용자 계정으로 포털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임스페이스와 롤 할당 방법은 GitHub 컨테이너 플랫폼 사용자, 운영자 포털 사용 가이드 문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권한을 부여하였다면 해당 계정으로 컨테이너 플랫폼 포털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제4절 컨테이너 플랫폼 포털 활용. 4절에서는 포털의 주요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은 글로벌 메뉴입니다.
글로벌 메뉴의 하위 페이지인 오버뷰를 클릭하면 클러스터 정보 및 탑 노드인 CPU와 메모리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대시보드에서 한눈에 클러스터, 네임스페이스,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 파드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클러스터 페이지에서는 클러스터의 목록을 조회하고 클러스터별로 상세 정보를 조회하거나 클러스터를 생성 등록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있는 생성 버튼을 통해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등록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를 생성하기 위한 과정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클러스터 생성 시에는 화면의 내용들을 입력해야 합니다. 6가지 정보를 모두 입력한 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클러스터 환경이 구성됩니다. 입력해야 할 정보를 보면 첫 번째 클러스터 네임에는 생성할 클러스터명을 입력합니다. 프로바이더에는 AWS, 오픈스택, 네이버, NHN, KT와 같이 생성할 클러스터의 프로바이더를 선택합니다. 클라우드 어카운츠에는 선택한 프로바이더에 맞는 계정 정보를 선택합니다. 템플릿에는 VM 배포를 위한 HCL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디스크립션에는 필요한 경우 부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마지막 템플릿 디테일에는 선택된 HCL 템플릿을 기준으로 개인만의 환경 정보를 기입합니다. 다음으로 클러스터를 생성한 뒤 클러스터를 등록할 때 입력해야 할 정보들을 보겠습니다. 클러스터 네임과 프로바이더는 클러스터 생성 시와 동일하고 클러스터 API, URL에는 대상 클러스터의 쿠버네티스 API URL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클러스터 서비스 토큰에는 대상 클러스터 접근을 위한 클러스터 어드민 권한의 인증 토큰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 정보들을 모두 입력하면 클러스터 등록이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메뉴의 세 번째 하위 페이지인 클라우드 어카운츠를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클라우드 어카운츠의 목록 및 개별 상세 조회가 가능하고 클라우드 어카운트를 생성,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어카운트 생성 화면의 예시입니다. 여기에서 클라우드 어카운트는 IAC를 통해 자동화된 VM 생성을 위해 필요한 자격 증명에 사용되며 볼트 소프트웨어를 통해 안전하게 저장됩니다. 다만 프로바이더에 따라 입력 항목이 다르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스턴스 코드 템플릿 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스턴스 코드 템플릿이란 IAC를 통해 자동화된 VM 배포를 수행하는 코드의 템플릿을 말합니다. 이 메뉴에서는 바로 이 템플릿을 미리 생성, 조회,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 코드 템플릿을 미리 등록하면 K-PaaS 컨테이너 플랫폼을 통해 서브 클러스터를 쉽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메뉴의 마지막 하위 메뉴인 SSH 키 페이지에서는 SSH 키의 목록 조회가 가능하고 SSH명 클릭 시 상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키 생성, 수정, 삭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대메뉴인 클러스터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클러스터 오버뷰 대시보드에서는 네임스페이스, 디플로이먼트, 파드, 유저의 개수와 디플로이먼트, 파드, 레플리카셋의 차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시 화면 상단에 있는 선택 상자에서 클러스터 이름을 선택하면 해당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만으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선택 후 선택 상자에서 보고자 하는 네임스페이스를 선택하면 해당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에서 all을 선택할 경우 전체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메뉴의 노드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전체 노드 목록 및 개별 노드의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노드 목록에서 노드 이름을 클릭하면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네임스페이스 목록과 개별 상세 정보를 조회하고 네임스페이스를 생성,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 목록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네임스페이스 이름을 클릭하면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세 번째 메뉴인 워크로드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워크로드에는 디플로이먼트, 파드, 레플리카셋 3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먼저 디플로이먼트 페이지에서는 디플로이먼트 목록과 개별 디플로이먼트의 상세 정보를 조회하고 디플로이먼트를 생성,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드 페이지에서는 파드 목록과 개별 파드의 상세 정보를 조회하고 파드를 생성,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레플리카셋 페이지에서는 레플리카셋 목록과 개별 레플리카셋의 상세 정보를 조회하고 레플리카셋을 생성,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대메뉴인 서비스에는 서비스, 인그레세스 2개의 하위 페이지가 있습니다. 서비스 페이지에서는 서비스 목록과 개별 서비스의 상세 정보를 조회하고 서비스를 생성,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인그레세스 페이지에서는 인그레스 목록과 개별 인그레스의 상세 정보를 조회하고 인그레스를 생성,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스토리지 메뉴에는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스, 스토리지 클래시스 3개의 하위 페이지가 있습니다. 퍼시스턴트 볼륨 페이지에서는 퍼시스턴트 볼륨 목록과 개별 퍼시스턴트 볼륨의 상세 정보를 조회하고 생성,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개 페이지에서도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과 스토리지 클래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스 페이지입니다. 스토리지 클래스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컨피그 맵스 메뉴에서도 위의 메뉴와 동일하게 컨피그 맵 목록과 개별 컨피그 맵의 상세 정보를 조회하고 생성,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니지먼트 메뉴는 사용자, 권한, 리소스 쿼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유저 페이지 중에서 관리자에 해당하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탭에서는 클러스터 관리자 목록과 개별 클러스터 관리자의 상세 정보를 조회하고 생성,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클러스터 관리자 권한은 1명 이상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유저 탭에서는 일반 사용자 목록을 조회하고 일반 사용자의 상세 정보를 조회, 생성,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유저 탭을 클릭하면 활성 탭과 비활성 탭이 있으며 활성 탭은 해당 클러스터 안에서 네임스페이스와 롤이 할당된 사용자 목록을 의미하며 비활성 탭은 해당 클러스터 안에서 네임스페이스와 롤을 할당받지 않은 사용자 목록을 나타냅니다. 유저 아이디를 클릭하면 해당 사용자의 상세 조회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상세 페이지에서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사용자에게 클러스터 관리자 또는 일반 사용자 권한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관리자로 권한을 설정할 경우 어소리티 항목에서 클러스터 어드민으로 선택합니다. 일반 사용자 권한을 설정할 경우 유저로 선택하고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사용자에게 할당할 네임스페이스와 롤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롤스 페이지에서는 권한 목록과 개별 권한의 상세 정보를 조회하고 생성,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리소스 쿼터 페이지에서도 리소스 쿼터를 동일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리밋 레인지스 페이지도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포 메뉴에는 유저 정보 조회, 컨테이너 플랫폼이 CLI 사용을 위한 환경 및 사용 설정 정보 조회와 프라이빗 레파지토리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포털 활용 방법은 K-PASS GitHub 가이드를 통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컨테이너 플랫폼의 주요 기능과 접속, 활용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1장 컨테이너 플랫폼 포털 활용 강의를 마칩니다. 2장에서는 컨테이너 플랫폼 파이프라인 서비스 활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